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장렬의 반도체 테크 세션입니다. 오늘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뭐 2% 정도 하락이나 등락은 그동안 오른 게 얼마인데 별거 아니죠. 근데 이제 아침에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갔다가 약간 반등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락 변동성을 잠깐 잊어버렸잖아요. 전쟁 잊어버리듯이. 근데 정신 차려 마치 이러듯이 오늘 많이 내려갔습니다. 아까 클로즈벨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걸 반복할 생각은 없고요. 원래 준비한 거를 할게요. 근데 아까 보니까 오기 전에 보니까 어디였지? 기사가 났나요? 그 한국 정부 AI 그 초과 세수 기반에서 국민 배당금 검토한다는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그거 없었던 일로 하는 것 같은데, 잠깐 봅시다. 죄송합니다. 나왔네. 김현범 국민 배당금 제한은 개인 의견, 내부 논의 무관,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나온 거 아닌가? 속보식으로 기사가 나와서 맞네요. 4시 50분자로 김용범 국민 배당금 제한은 개인 의견, 내부 논의 무관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 흔들렸으면 이건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잊어버려지는 게 맞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난리를 폈어요 대체? 예?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 원칙이 그만 얘기합시다. 예. 원칙이 있으면 이런 논의가 떠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거기 자리가 개인적 의견 얘기하는 자리인가? 갑갑해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어쨌든 한 거 넘어가고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 했고 그 다음에 장기차하고 단기차하고 차이 그 해석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시장에서 또 하나 걱정하는 거는 이런 게 있었죠. 원래 아는 내용이야. 한번 볼까요? 네. 이 네거티브하게 사이드 보는 사람들은 닷컴 때 IPO가 엄청 많이 됐거든요. 물론 그때는 저도 애널리스트를 막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솔직히. 그때 목도 회타 하더라도 99년 제가 9월 달에 입사했거든요. 증권사에 ING 베어링스라고. 그럼 모르죠. 나이가 30대 초반 되는데 30 중반 초반 기억이 안 나죠. 정신없어. 왜냐면 99년에 입사하자마자 99년 9월 달에 들어오자마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3주 만인가 대만에 지진 나가지고 그냥 반도체 가격이 뭐 한 3배 오르고 막 이랬어요. 3배. 그러니까 현물 가격이 집금 가격이 오르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 무슨 지진 난 것처럼 오른 건데 엄청 올랐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IT 버블이었던 거죠. IT 버블하고 맞부딪히면서 버블 수요하고 지진까지 99년 9월 달에 대만 지진도 컸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지진하고 IT 버블하고 겹치면서 돌이켜보면 이게 2000년 내내 괴롭혔던 거예요. 2000년 내내 괴롭히고 막 붕괴되고 나스닥 붕괴되고 하고 21년에 들어와서 좀 회복되는 거 하다가 21년도 가을에 그 9.11 사태 맞죠? 네, 9.11 사태 그거 하면서 폭락한 거 아닙니까? 돌이켜보면 너무 다이내믹했어요. 근데 어쨌든 닷컴 버블 때 IPO가 많았어요. 저 들어가기 전부터 9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들어갈 때 전체적인 시장이 좋았잖아요. 전체적인 시장이. 그 버블이 미리부터 폈는데 2,600개의 기업이 IPO를 뗍니다. 지금 이 얘기 끝내는 건 올해 하반기 3, 4분기 7월인가 스페이스 X부터 시작했고 4, 4분기에 오픈 AI, 엔트로피. 오픈 AI는 잘 못해서 미뤄진다는 얘기도 있긴 하는데 어쨌든 이 기업 3개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이게 이 기업만 가지고 목표하는 기대치가 3조 7천조 달러랍니다. 엄청난 규모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IT 버블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그 당시는 늦둥이 돈도 뭐 매출도 안 나는 것들이 뭐 그냥 IPO 해가지고 난리 뽀개인 거고 그때보다는 분명히 질적으로 달라지긴 했어요. 지금은 이슈는 그 몇 개 기업의 독점적인 지배력을 시장에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주니까 그 독점적인 기업의 스페이스X, 오픈AI, 엔트로픽의 밸류가 일반적으로 싼 건 아닌 거죠. 하지만 딴 승자 독식이 아닌 의증인 투증이 있을 때 다르니까 어떻게 몰려가는 거, 돈이 몰려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금리가 아직 올린 것도 아니고 내린다는 희망을 얼마 전까지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몰릴 수 있다고 보고 IPO가 가는 게 맞긴 하죠.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주식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얘네는 상장했어. 4, 4분기 때. 근데 그때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인상하거나 어쨌든 그 자금줄이 지금보다 쪼달리면은 이거 상장할 때 물론 이게 실제 유동성 그 미국에 상장할 때 그 뭐지 그 주식의 비중 채워야 되는 그 저기 뭐야 시장 비중 따라가는 비중을 조절해서 충격을 완화시킨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임팩트가 3조 훨씬 넘는 조 달러 규모는 아닐 거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도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매크로 펀딩 상황에 따라 갖고는 시장에 흡수되는 과정에서의 어쩐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크로 환경이 완화가 되는 거야. 좋아지는 방향으로 안 되면 안 되고 이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신경이 쓰이는 거 마찬가지예요.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잠재적인 변동 요인으로서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그런 거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런 얘기죠. 과거는 매출 자체가 없으면 지금 매출은 있어요. 수요도 있네요. 근데 이제는 독점적으로 줬는데 걔네들도 마진이 구조가 충분히 이익을 남길 것인지는 사실은 가봐야 되기 때문에 이 기사에 가면은 AI도 오픈 AI, 챗 GPT 얘기하는 건데 엔트로픽이 AI도 걔네들이 돈을 벌기 만 그러니까 매출이 일어나는데 마진이 박한 거지. 그렇게 될 가능성, 커모디티와 마치 옛날에 디램 20, 30년 전에 돈 한 30% 벌었다가 마진했다가 마이너스 30% 되고 이 꼬라지 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붕괴죠. 근데 그런 우려를 갖고 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가봐야죠. 예. 그다음에 아까 그 하반기 전망할 때 제가 봤는데 그 모 증권사 유한타 증권사 리포트였는데 만 포인트 가면은 시총이 5조 달러를 하더라고요. 5조 달러 맞아? 한 7,500억, 7,500조가 되나요? 만 포인트. 그러면 글로벌 탑5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6인가 7이 됐죠. 예, 며칠 전에. 근데 여기 가정을 보면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컨센서스가 한 순이익이 코스피가 한 690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콘트해야겠죠. 삼성전자 다 묶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합해서 지금 컨센서스가 한 600조거든요. 600조니까 아마 순이익은 따로 못 봤는데 순이익하면 0.8, 48, 한 480억, 480조나 400 몇조 되거든요. 450조, 480조. 그러니까 700에 450점은 77, 49, 7, 8, 67, 42. 그러니까 60, 70%가 삼성하고 하이닉스 순이익이에요. 근데 아마 그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340조, 250조라는 컨센서스 이익 있잖아요. 그 네이버에 본 거. 그 숫자가 똑같다 그러면 나머지 200 몇십 조가 넌 삼성 하이닉스예요. 근데 그것이 이분이 맞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이익 전망이 더 높아진다고 미리 가정한 것 같아요. 그게 좀 퀘셔닝해요. 아니면 여기 690조 자체에 삼성과 하이닉스의 컨센서스 제가 알고 있는 340조, 250조 합한 600조 영업이익 기준으로 순이익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가 아닌 더 낮은 숫자를 잡아놓고 다시 20%를 업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좀 높게 지금보다는 뷰를 좋게 본 거죠. 상당히. 그리고 PER을 10.9배 이게 이 표시 평균보다 한 2단계 높게 잡은 거죠. 지금 8배니까 이게 어저께 아니라 금요일 기준 같은데 8배. 지금 8배인데 싸다. 평균 10배에서 조금 더 주고 실적은 더 줘. 그러니까 실적도 더 상향되고 멀티플도 이제 중반 이상은 준다. 그래서 긍정적이게 하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340조 하지만 그 일부는 400조도 있고 하이닉스 250조 하지만 300조 이상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이익에 대한 전망치를 그렇게 따라 당기고 나머지 것도 그 정도 아니도 올라간다 하면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보통 이익이 계속 올라가면은 PER 멀티플이 이익이 이렇게 올라가면 PER 멀티플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니고 조금 수그러들거든요. 왜?
이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다음에 이익에 대한 전망을 계속 이렇게 각도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익 전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올라갔어. 그럼 그 다음 이익 전망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익 전망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PER 멀티플은 여기 있다 합시다. 여기 PER 멀티플이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기거나 옆으로 내려가거나 이게 보통이거든요. 왜? 사람은 항상 보수적으로 본다고. 내가 안 보수 보도 여러 사람이 뭉쳐있기 때문에 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의 전망이 20% 이상 돼서 올라간다.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멀티플이 지금보다 쉽게 11배 된다? 그건 동의 못해요. 예. 뭐 동의 못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되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고 11,000도 불렀는데 11,000은 이익 전망을 어떻게 했어? 예상 순이익 이것과 하단이고 11,000은 이익 전망을 30% 높여서 아까 830조가 아니고 900조. 그리고 멀티플도 와우 12배. 12배하고 하반기 연준이 금리 인하를 2번씩 한다. 12배 주고 실적은 좋고 최고로 좋고 그럼 11,000 나오지 계산이야. 근데 그거를 목표로 한 건 아니고 너무 심하다 싶었는지 20% 높여서 830조 그다음에 타겟 멀티플을 우리나라 리레이팅 그렇게 해서 10배 그만 볼 수 있다. 하단은 제가 항상 하단은 보라 말씀드렸잖아요. 600 얼마야? 623면 하단은 현재 이익 전망이 늘어나지 않는 거야. 맞나? 잠깐만. 현재 이익 수준은 늘어나지 않고 타겟 멀티플을 10배를 고려했다. 산출했다. 이상하다. 하단에 그런데 623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9배 타겟 코스피 하단 죄송합니다. 이제 달라붙네. 이익 전망은 지금 623조인데 하단 그대로 이익 전망 그대로고 멀티플은 과거 평균 못 밑에서 9.8배 이렇게 하면 7,600 맞죠? 지금 주가네. 그러니까 지금의 하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익 전망은 늘지 않고 다만 한국의 멀티플은 과거 평균 비슷하게 가야 된다 하면은 이분의 컨센서스는 지금 주가가 바닥이다 이런 얘기죠. 그 말대로 하면 지금 사야 되는 게 맞죠. 내일 오늘 밤에 그다음 내일 모레 미국의 리밸런싱이 좀 줄고 전쟁도 더 또 다시 한번 의미 있게 한다 이런 소리 없어지고 CPI도 그렇게 높지 않고 아까 노조 이슈도 해결되고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해결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바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아침에 얘기했지만 아침에 올라갈 때 항상 4~5%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모르잖아요. 2% 빠졌을 때 2%를 또 들어갈 수 있어요. 빠질 때 들어가는데 빠질 때 buy on dip 하는 딥을 딥하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할해서 들어가요. 분할해서. 그러니까 오늘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오늘이 바닥이었다면 내일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분할해서 오늘 다 사지 말고 그런 식으로. 근데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확 붙었다. 하이닉스 넘어갔고 삼성전자는 확 붙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사는 강도를 조절해야죠. 지금 새롭게 사는 사람 얘기예요. 갖고 계신 분들은 상관없고 그런 얘기입니다. 갖고 계신 분은 오늘 다음에 내일 의미 있게 또 빠진다. 합해서 7~8% 4% 오늘 2% 그렇죠. 그런 정 빠지면은 그때는 딥이 아니고 디프가 될 수 있거든요. 디프가 될 수 있다면 오늘 산 거 까먹고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머지 건 리포트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코스닥은 뭐 저쪽 얘기했는데 코스닥은 금리 인하를 한다는 가정하면 돌아오죠. 정책적으로 밀고 펀드도 ETF가 아니고 이렇게 정책도 하고 이렇게 국민성장펀드 하면은 금리 인하를 한 번에도 할 수 있다 하고 그럼 선순환하면은 그리고 아까 대장주가 잠깐 쉬면은 코스닥 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코스피가 내려가면서는 코스닥이 의미 있게 올라가지 못하고 한두 번 틱틱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인내가 아직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좋게 보는 건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을 2분기 내년 2분기 피크 고점이 3분기 피크 이게 맞다면 주가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당분간. 근데 이게 아규먼트가 있어요. 이게 안 그렇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년도가 아니고 올해 4분기 내년 1~4분기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긴장의 끈을 완전히 놓지 말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이 규모가 내려가는 거는 올해는 아닐 거예요. 분기별로 봤을 때. 근데 이익률로서는 2~3분기, 3~4분기가 아니고 고점이
내년 1, 4분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6월, 7월 아직까지는 그냥 가보자 이런 판단입니다. 더 사는 거에 있어서는 네, 뭐 아까 buy on dip이고요.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몰랐어요? 코스닥 우리나라 얘기할 때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런 것도 하나요? 모르고 있었네. MSCI 승격 프로젝트 이거는 기대하는 거고 프리미엄 지수 출발 코스닥의 프리미엄 지수 출발하면 시장이 활성화되나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주가 누르기 몰랐고 이거는 긍정적일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겠는데 그런 법이 하는지 이 두 가지는 오케이. 세 번째는 모르겠다. 됐습니다. 이거 말했나요? 인텔의 EMIB라고 그 패키징 파운드리 TSMC의 코어스랑 비슷한 거 인텔의 EMIB라 있거든요. 그거를 하이닉스에서 쓸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인텔이 주가 그래서 올라갔거든요. 인텔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라는 커스터머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인텔이 애플한테도 칩도 공급해주는 파운드리도 하고 하이닉스의 코어스를 대체하는 건 아니지만 대만의 올터너티브 플레이어로서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다. EMIB 이건 뭔지는 한번 구독자님 보셨겠죠? 말 그대로 인베디드라는 말이 삽입한다는 거고 내장한다는 거고 멀티다이 칩들을 작은 거를 연결해서 붙는다는 거고 인터커넥트 그렇게 브릿지 역할을 한다. 느낌이 뭐죠? 잘게 만드네. 잘게 하는 게 인터포즈 우리 GPU가 있고 HBM이 있고 민터포즈라는 게 연결시키는 기판 위에 있는 거거든요. 이 인터포즈 비싸요. 그것도 TSMC가 하거든요. 인터포즈가 자꾸 커지고 이렇게 되니까 TSMC한테 의존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고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인터포즈 면적을 줄이면서도 뭐 할 방법이 없는가 EMI가 대체를 하는데 이런 게 기술인데 잘 못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얘네 수율이 안 나온다든지 뭐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 삼성 하이닉스가 고려를 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왔어요. 그게 팩트라면은 인텔한테 좋았던 건 당연한 거고 쉽게 코어스라는 건 chip on wafer on substrate 기판 substrate 위에 wafer 그다음 칩이죠. 그렇게 붙이는 건데 칩이 두 가지니까 이거는 아까 EMIB니까 이거는 필요한 것만 붙이는 거니까 개념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본적으로는 TSMC가 캐파가 부족해요. 뭐 캐파를 늘린다 하지만 그래서 대안이 계속 나온다는 이렇게 되면 TSMC 말고 인텔 말고 하이닉스도 기회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거는 지금 인텔 거는 삼성하고 뭐 한다는 건데 인텔 말고 하이닉스한테도 기회가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안 적었는데 인텔이 패키징 경쟁력이 평가된 거라면 파운드리 트론은 좋고 독점 완화라면 이만큼의 삼성이라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yes and no예요. 원천은 인텔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그 파운더리라든지 아니면 패키징까지 삼성이 어디서 받아온다? 이거는 조금 과한 것 같아요.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격은 많이 얘기했죠. 이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삼성 하이닉스 ETF 요거 2배짜리 이번에 안 나오고 27일 나오는 게 더 낫다. 국민선장 펀드 나오면 그거 코스닥 맞춰주고 그 다음에 어차피 그거 아니더라도 20일 날 우리 삼성 하이닉스 ETF 아니더라도 워낙 살 사람 많고 그 다음에 저기 그 뭡니까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 게 22일 날 새벽이지 않습니까? 그 실적 좋으면은 어차피 갈 거고 그게 만약에 좀 안 좋잖아요. 엔비디아가 아니면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혹시라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20일 날 그렇게 나와서 주가가 빠져야 되는 상황이면은 이거 ETF 와봤자 어거지로 끌어올라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빠질 땐 빠지게 냅둬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면. 근데 이유가 없다. 그럼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 나오면 더 좋지 않냐? 이것도 저는 반대야. 이거 엄청나게 변동성을 줄 거거든요. 예.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요. 왜 하는지 알죠. 왜 외국에서 ETF 하는 거 거기 돈 빠져나가는데 한국에서 돈 벌어야 되는데 우리 정책위원회 하는 거 입장에서는 그거 냅둘 수 없잖아요. 근데 늦었죠. 주가가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50%, 20%하면 40% 이렇게 뛰는 거잖아요. 근데 20% 빠졌다가 20% 올라가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매일매일 정산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변동이 몇 번 되면은 이게 원금이 까져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계속 20%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중간에 흔들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아시고 하셔야 돼요. 교육 한 2만 명 받았다는데 그분들이 잘 아시는지 그런 돈만 해도 수조 들어오겠죠.
뭐 추천 안 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추천 안 해. 네. 근데 알아서 하세요. 예. 하여튼 그래서는 잘했어요. 분산되는 게 뭐 당국이 뭐 국민성장펀드하고 우려해서 했다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흥분하지 않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어차피 엔비디아라는데 뭐 이렇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잠깐 딴 얘기 해드릴게요. 아까 L전자 그건 했으니까 L전자. L전자 다 얘기 안 했구나. 했나? 예, 죄송합니다. 예, 구독자님 보내드린 거 L전자 잘 보셨죠? 예, 이거 보여드린 거 딱좀 보여드린 거 보시고. 근데 어쨌든 핵심은 오늘은 로봇 때문에 올라가 사실은. 로봇 때문에 올라가고 리포트는 여러 썼는데 넘버가 나오거나 콜 되고 있는 것이 이게 AI 데이터 센터용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확인되거나 그렇게 나오면 돼요. 로봇은 일러요. 이른데 그렇게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파지 붙는 건데 근데 제 감으로 말이죠. 이거 과거에 21년도에 최호황기에 그러니까 영업이 4조 가까이 나왔을 때 2년 3조 6조 4조 나올 때 엄청난 거예요. 지금 얼마죠? LG전자의 영업이익에 대한 기준이 오늘 많이 올라왔죠. 주가가 19만 넘었던 것 같은데 장이 이런 장이 그 정도면 기세가 보통이 아니죠. 한솔테크닉스 보는 것 같아요. 상한가 가고 오늘 또 오르고 뭐 장이 좋았으면 뭐 갔겠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익이 3조 8천억 올해 3조 8천억이네. 그러니까 영업이 항상 그 정도였구나. 작년에 안 좋았네. 21년도에 3조 그 당시 옛날 거니까 그 당 21년도가 20년이가 4조 나왔거든요. 내려가게 3조 6천. 작년에 안 좋아서 올해 올라왔네. 3조 8천. 그러니까 근데 단순히 영업이익이 그때 그 급이다. 내년에 4조 2천 이게 아니고 단순히 그게 아니고 체질이 바뀌고 있다. 체질이 바뀌고 있다. 아까 이런 구성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피지컬 AI가 옵션을 붙고 있다. 근데 기존 사업이 이럴 때 안 되면 꽝이에요. 기존 사업 뭐 TV라든지 아니면 가전 그런 가전 제품하고 TV라든지 그다음에 이건 자동차 부품 이런 거의 밸류에이션이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이게 얹혀지니까 가능한 거지 이쪽에서 힘들면 안 돼요. 이쪽에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적이 나와 보니까 장난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딴 쪽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가전, 그냥 전장 들어간다고 많이 얘기해놨잖아요. 이건 LG노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이제는 데이터센터, 로봇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연결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이 주식이 과거에는 이익 전망이 이렇게 턴어라운드 세지 않았기 때문에 PR이 15배 넘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주식도 어느새 오늘 어저께 기준으로 15배. 15배 왔어요. 오늘 올라갔나? 이게 어저께 거니까 15배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조금이나마 싼 거 막 찾는 거예요. 여기 목표 주가는 오늘 나온 거 이거 19만 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19만 원의 요 논리 이 과거 2000 어디야? 요거 2021년에 애플카 나온다 그러고 휴대폰 접고 턴어라운드 되고 그다음에 마그나를 인수해 가지고 전기차 부품으로 들어간다는 거. 한마디로 쓸데없는 거 버리고 휴대폰 버리고 그렇죠. 애플카 그거는 약간 썰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거 분위기까지. 그다음에 전기차 마그나 인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멀티플이 많이 올라갔죠. 그 당시 PR이 이제 그 당시 PR이 고점이 1.3이 아니에요. 고점이 1.3이 아니니까 이게 이제 중간이니까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해 볼 만해요. 근데 주가가 오늘 올랐는데 오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야? 시원 6,7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를 거 뻔한데 그 리포트 나오고 따라갈 수 있냐 이거지.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이 표시를 연구의 대상이다. 리포트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이렇게 안 한 거예요. 따라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늦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보냈으니까 LG전자 할 때는 요것만 딱 머릿속에 깨닫고 있으면 2001년도에 애플카, 스마트폰 철수, LG 마그나. 그 다음에 그 당시는 2000년도는 코로나 이후에 수요도 갑자기 늘어났죠. 한마디로 수요도 좋고 모두 인수하고 설표하고 애플카 붙고 하니까 주가가 안 갈 수 없죠. 근데 피크는 아니었다는 거야. 피크는. 근데 하여튼 중간점 줬으니까 그래 20만 원 갈 수 있지. 근데 핵심은 우리 먼 미래의 로봇보다는 이 퀄이 통과되는 게 중요해서 갖고 계신 분은 buy and hold 오케이. 근데 오늘 쫓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새로 들어가냐 이건 모르겠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걸 보시는 분은 이해하시는 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요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하는 거 했는데 그건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세철 씨가 오늘 310만 원하고 아까 말씀이 뭐라 하지? 46만 원? 그 리포트 제가 봐야 되는데 달라고 해야 되나? 아주 바쁘고 뭐 이 점만 높았겠죠. 하여튼 외국계에서 어그레시브하게 나갈 때는 저는 외국계는 그렇게 나갈 때는 70%만 믿습니다. 참고로 70%만 일단 믿고 들어갑니다. 지금 그런 거죠. 3개월 뒤는 그게 80% 믿을 수 있죠. 처음에 제가 보수적입니다. 70%. 국내 애널리스트가 할 때는 국내 애널리스트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80% 믿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0.8이라는 숫자가 거기서 단연간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많이 커버되는 주식은 이렇게 맞아요. 거의 8할. 많이 커버 안 되는 조그만 주식은 안 맞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투자가 우리 구독자들한테 설명을 드린 건데 오늘 제가 타방송 그 SBS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그 한 10분 얘기했거든요. 근데 다 아시는 분한테는 필요 없는 얘기고 이게 까리까리하거나 잘 모르시거나 들은 것 같은데 까먹은 사람한테는 궁금하실 것도 같고 그래서 이거를 구독자분들한테는 설명을 길게 드렸어요. 이 목 상태보다 더 안 좋은 상태에서 드렸는데 지금 나아졌기 때문에 나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설명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토큰을 아세요? 토큰. 빗은 아세요? BIT. 바이트는 아세요? 너무 개무시한다고요? 죄송합니다. 개무시가 아니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예전에 30년 전에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반도체 할 때 저 타이거 펀드라고 유명한 거 비로항이라고 계셨던 그분 밑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때 얘기 안 하네. 저한테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이나 3천만 원이냐 기억도 안 나네. 엄청난 돈을 넣어서 가해를 시켰어요. 가해를 3천만 원은 아니었던 것 같고 한 300만 원인가 600만 원인가 받은 것 같아요. 30년 전에 한 3번 강해해주고 비싼 거지. 요즘도 강해받을 때 200만 원, 300만 원 받기 어려운데 그때 뭘 같이 샀어요? 빗 바이트하고 D램하고 S램하고 그 플래시 메모리 그 당시 플래시라는 랜드 원래 플래시니까 그 스트럭처하고 그거 강의해주고 돈 받았어요. 그 당시 월급이 100만 원, 200만 원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건 제가 아니에요. 아는 것처럼 해서 넘어가는 게 몰라도 상관없어요. 돈 버는데. 근데 내려갈 때 궁금하죠. 예. 알아두면 좋아요. 예. 여기 핵심이 뭐냐면 기본은 빗부터 알아야 돼요. BIT. BIT는 이진법이에요. 바이너리 디지트.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빛이 그러니까 우리가 회로를 스위치를 온하고 오프하고 하기에 따라서 데이터가 저장되고 안 저장되고 두 가지 상태를 하나의 비트 하나 가지고 두 가지 상태를 하죠. 이 빛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으면은 상태가 하나의 두 가지 상태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하면 2를 8번 곱하니까 2의 8승이죠. 2의 8승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계산해 보세요. 2의 8승계의 스테이트를 하는데 빗 8개 하면 되죠. 그래서 메모리, D램을 할 때 데이터들이 액세스 이렇게 나오고 들어오고 할 때 단위가 빗 8개를 묶어서 하나의 데이터 묶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빗 8개가 묶어서 나올 때 8비트, 8개 빗이다. 그거를 하나의 데이터 단위라 해서 1바이트라고 합니다. 8개의 빗이 1바이트.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너 메모리 얼마야? 8메가, 9메가. 메가 다음에는 기가죠. 이건 아시죠? 메가 전에는 킬로바이트 이런 기록 필요 없고 메가 제가 들어올 땐 킬로바이트거든요. 메가, 기가 다시 1000을 곱하면은 이제 테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페타, 엑사 이렇게 들어가는 게 여기까지 오는 거. 메가, 기가, 테라인데 그거 얘기할 때 뒤에는 단위는 바이트예요. 그게 곱하기 8을 곱하면 비트수예요. 이런 좀 아시고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그런 거 기본이고 토큰 다시 넘어갈게요. 토큰은 뭐냐?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단어 같은 거예요. 단어는 아니에요. 단어 같은 거예요. 우리가 GPT-3 기준으로 지금 GPT-5 이상이니까 근데 GPT-5는 정확한 스펙이 완전히 베리파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증명된 게 없기 때문에 GPT-3 가지고 말씀드리고 그거에 한 2배 이상의 4배 정도의 더 큰 메모리를 필요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GPT-3 기준으로 여기 우리가 메모리를 얼마나 먹는가 이거를 좀 하려고 해요. 네. 근데 토큰부터 알아야 되는데
여기 토큰 안 가져왔구나. 에이. 토큰. 토큰 여기. 토큰부터 합시다. 예. 토큰. 우리가 토큰 하면은 단어라 그랬잖아요. 단어는 아니고 우리가 한 개 토큰 하면 보통 네 가지 글자, 네 개의 글자나 세 개의 글자로 영어로 표현해요. 도구, DOG 하면은 토큰이 세 개가 아니고 그건 글자가 세 개인데 하나의 단위, 의미이기 때문에 원 토큰이에요. 컴퓨터 하면은 컴 하나, 그다음에 퓨터 두 개, 토큰이 두 개예요. 8개 글자인데 길게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그러면 인터내셔널라이즈 20개인데 인터내셔널하고 라이즈 나서 이것도 두 개의 토큰으로 처리해요. 이렇게 토큰은 AI는 이렇게 인식해서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인데 그 단어하고 똑같진 않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메모리가 중요합니다. 다시 들어갈게요. 토큰은 기본이고 토큰 알았고 우리가 로무현 was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이런 문장을 읽을 때 이렇게 단어로 일단 이렇게 쪼개는데 기억은 아까 토큰식으로 한다는 이 의미를 받아들인다는 거고요. 메모리가 필요한 건 여기 들어갑니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단어를 예측할 때 앞에 단어를 기억을 좀 해야죠. 문맥이 이어지잖아요. 그걸 잘하면 로무현 was president of the Republic 그 다음에 이걸 안 적더라도 이게 코리아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앞에 단어나 문장을 보면 그거를 앞에 얘기됐던 거 문맥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보통 뭐죠? 임시 메모리, 단기 메모리, KB 캐시 메모리. 그래서 그 메모리 하는데 아까 토큰 얘기했잖아요. 하나의 단어, 한 단어를 취향하고 하나나 두 개 단어, 단어 토큰을 기억할 때 메모리가 D램 기준으로 몇 바이트의 메모리가 필요한가 이걸 보자는 거예요. 결론은 9.4 메가바이트예요. 토큰을 하나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냐면 단어가 있잖아요. 애플이다. 아니면 코리아다. 코리아가 사우스인지 노스 코리아인지 아니면 이게 코리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K-팝인지 강남 스타일인지 아니면 서울이 생각나는지 저펜의 무슨 부속국어라고 생각하는지 차이나가 친하다든지 여러 가지 차원의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생각을 컴퓨터가 한꺼번에 다 표시해요. 그 차원이 1차, 2차, 3차, 4차, 5차, 10차가 아니고 12,288개의 숨어있는 차원으로 표현해요. 12,288의 토큰당 벡터, 숫자로 표시한 그 길이, 차원 수가 12,288이에요. 이거는 이제 알려진 거예요. 엄청 많은 차원, 몇백 차원이 아니고 몇만 차원의 일단 그 상상을, 의미를 다르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떠오르는 거. 코리아 하면은 떠오르는 거. 여러 가지 것. 그걸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KV, 이 키, 어떤 단어가 어떤 문장 내에서 어느 캐티고리에 포함되는가. 이게 회사명인가 아니면 애플이 아니면 먹는 사과명인가 이런 것처럼 캐티고리를 해주는 게 키고 그 데이터가 밸류예요. 키 밸류 두 가지 비트가 필요해요. 아까 요거 12,288 개니까 그 비트 하나고 이 두 개의 비트고 그러면 이 사고를 어떻게 하냐면은 사고의 깊이를 96단계를 거쳐서 해요. 96단계. 단어의 사전적인 뜻, 그다음 문맥적인 뜻, 그다음에 비슷한 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단어를 세부에 들어간다. 이게 96개의 레이어, 계층을 타고 들어가서 사고의 깊이를 해요. 그리고 이걸 표현할 때 아까 비트 바이트 얘기한 게 32개의 비트로 해요. 32개 비트로 보면은 그게 아까 8비트가 4바이트니까 4바이트가 되죠. 요 곱하면은 9.4 메가바이트가 나와요. 그러면 단어 하나, 토큰 하나 하는데 9.4 메가바이트인 거예요. GPT-5라고 하면 이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배니까 요거 2배, 이거 2배 하면 사실 4배 정도의 크기가 나올 거라. 그러니까 사실은 30 메가바이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단어 하나 만드는데. 근데 우리가 실제 대화할 때 단어 하나 얘기하고 도구하고 끝내요? 장면을 하고 끝내요? 아니죠. 한번 얘기하면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기사 하나 정도 우리가 분량 정도 얘기하거나 단어를 얘기하면 토큰을 얘기하면 이게 3,500 토큰 정도 돼요. 기사 하나 정도? 그럼 뭐 아까 3,500 토큰하고 9.4 하면은 33기가바이트. 뭐가 와닿죠? 이게 메모리 용량이에요. 그러면 우리 AI 가속기 할 때 GPU 하나 있고 옆에 HBM이 8개가 들어가죠. HBM 그 한 개 한 개가 36기가바이트거든요. 그렇죠? 36기가바이트예요. 36개가 8개 들어있는 거예요. 8개 들어있고. 그렇죠. 이렇게 들어있고. 근데 그 세트가 7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렉이라는 것에서는 GPU가 576개가 들어가요. 576개가 들어가는 이 렉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처리할 수 있는 거는 33기가바이트가 한 명이
3,500 토큰 대화니까 한 620명이 동시에 이 정도 대화를 요청한다 합시다. 620몇 명 계산해보면 그러면은 렉 하나 서버가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렉 하나는 600몇 명이 들어가서 3,500 토큰 대화 시작하면은 뻐그 난다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어떻게 돼요? 이게 렉을 몇십 개, 몇백 개, 몇천 개, 몇만 개 하죠. 그래야지 9천, 9만, 90만, 900만 명이 동시에 액세스하게 해주게 필요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거는 토큰이 늘어나고 토큰이 늘어나는데 아까 얼마나 단어를 깊이 있게 하는지 아까는 12,000 했는데 이게 16,000 되고 이게 96이 아니고 120 하면은 이게 단어가 엄청 늘잖아요. 그럼 요거 아까 600개의 600명의 사람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200명밖에 처리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토큰이 늘어나고 대화가 길어지면은 메모리가 어떻게 돼요? 태에서 늘어나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토큰 수의 증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접촉할까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얼마나 긴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모르죠. 네. KB 캐시,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대화가 길어지고 사용자가 많아지고 마지막 한가. 근데 내가 대화를 하고 3,000명이, 10,000명이, 50만 명이 대화하고 대화의 길이가 뭐 3,500자가 아니고 뭐 10,000자 이렇게 대화하고. 근데 문제는 이거를 많이 내가 주고받는 게 아니고 에이전트 데리고 야 내가 필요한 거 내 컴퓨터에서 네가 알아서 파일 정리하고 누구 밖에서 데이터 받아와서 정리해주고 뭐 만들어줘. 그 에이전트가 발달되니까 에이전트를 1명이 누르냐 5명을 누르냐 10명이 누르냐에 따라서 이거 곱하기 하면 이 캐시 분명히 엄청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확히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작년 9월 달하고 올해 초에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구독자님한테 들었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몇천만 명이 한다못해 몇 억이 다 동시에 붙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 아니더라도. 에이전트가 몇 개? 5개, 10개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루프 할 때 내가 왔다 갔다 5번에 10배예요? 이거에 따라서 곱하기 달라지는 거죠. 에이전트도 가벼운 거하고 높은 거하고 자동적으로 코딩하는 거하고는 루프가 달라져요. 이런 거 할 때 이게 어떻게 계산되냐 이거죠. 이거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아요? 반도체 만드는 사람 몰라요. 반도체 만드는 사람 GPU보다 몰라요. GPU 만드는 사람 정확히 GPU도 잘 몰라요.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하는 사람들이 알죠. 그래서 거기 개발자 하는 사람 있잖아요. 몇백만 번. 그 사람들이 이거 하고 지식적인 돈이 되는 거니까 토큰하고. 그러니 걔네들이 밸류가 높고 그다음에 GPU가 높고 우리가 낮은 거는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그 수요를 토큰 수요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거를 주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밸류가 우리는 낮은 거예요. 메모리는. 아무리 300조가 아니고 500조를 놔도 그거 10배, 20배를 쉽게 안 준다는 거지. 예. 하지만 우리가 메모리 말고 로직도 하고 그 AI의 그 앞단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슨 M&A 한다든지 그런 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에이전트,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당장에 너무 부족하잖아요. 에이전트가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수요가 폭발적이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10배, 12배 안 치더라도 이만 올라가면 주가는 아직도 20%, 30%, 50%, 60% 있을 수 있다 보는 거죠. 이 관계를 보시고 앞으로는 토큰 수 보시고 그 다음에 토큰 수가 토큰 수 계산, 아까 계산을 다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30GB는 GPT-3니까 GPT-5는 곱하기 4개 정도 하면 돼요. 그러니까 120 정도의 120MB고 그렇죠. 그다음에 렉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나올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우리보다 누가 먼저 해?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어. 그런 개념을 잡고 오픈AI하고 엔트로픽이 증가되는 속도가 2배 증가돼 갑자기 0.3배 이러면 꽝이지. 걔네들 돈을 벌어야 된다니까? 걔네들 돈을 벌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거 누가 만드냐?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를 여러분들이 5명을 쓰는 게 아니고 10명을 쓰면 돼요. 근데 그게 10명, 20명이 내년 1월 달에 그럴까? 내후년 언제 될까? 이걸 모른다는 거지. 추론 루프는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느끼죠. 야, 내가 5번 했는데 이제 20번 해. 내가 회사에서 무슨 코딩 하는데 30번 했는데 50번 해가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어. 그런 게 모이면 그게 용량이 되는데 그게 매달마다 그래서 토큰 수하고 이런 거 에이전트 이런 게 업데이트 돼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쌈박하게 매주 단위로 보여주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에 계속 민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은 더 하면 한 50분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시고 구독자님 보내드린 자료 있으니까 보시고 아까 말씀드릴게요. 내일 2% 이상 안 빠지면 다시 반등할 거라고 봅니다. 미국장 2% 이상 안 빠지면 그렇게 보고 만약 2% 이상 빠지면 내일이 아침에 바이온 딥을 할지 내가 기준은 4%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내일하고 내일 모레 저는 클로징 벨에 안 나오는데 대신 내일은 인사이트 나와요.
그 누구지? 우리 그 홍선혜 씨하고 크루즈밴 끝나고 홍선혜 씨하고 얘기할 때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